공사 현장에서 잇따라 인명사고가 발생한 포스코 ENC를 향해 이재명 대통령이 엄정 대응을 지시했습니다. 건설 면허 취소나 공공입찰 참여 금지와 같은 법적 제재를 비롯해 징벌적 배상을 통한 경제적 불이익을 주는 방안도 찾을 것을 주문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대통령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유호성 기자, 휴가 중인 이 대통령이 산업재해 사고에 대해 메시지를 내놨군요. 네, 이재명 대통령은 포스코 ENC에서 중대재해 사고가 반복 발생한 것과 관련해 매뉴얼 준수 여부 등을 철저히 확인하고 예방 가능한 사고는 아니었는지 면밀히 조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어 건설 면허 취소, 공공입찰 금지 등 법률상 가능한 방안을 모두 찾아달라며 산업재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징벌적 배상제 등 추가 제재 방안을 검토해 보고해달라고도 했습니다. 올해 들어 포스코 ENC에서 산재 사고로 4명이 숨지자 이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국무회의에서 이 포스코 ENC를 직접 지목하며 이를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이에 포스코 그룹은 안전관리 혁신 계획을 마련해 발표했지만 불과 일주일이 지나지 않아 포스코 ENC가 시공을 맡은 고속도로 공사 구간에서 또다시 작업자가 중상을 입고 의식불명에 빠졌습니다. 휴가 중인 이 대통령이 고강도 제재 검토를 지시한 것은 그만큼 이번 사안을 중대하게 보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네, 또 더불어민주당은 주식 차명거래 의혹이 불거진 이춘석 의원을 제명 조치하기로 했습니다. 이 대통령도 이에 대해 엄정 수사를 지시했죠. 네, 이 대통령은 국회 본회의 도중 차명으로 주식을 거래하는 장면이 포착돼 논란이 일자 이 탈당한 이춘석 의원에 대해 사안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며 엄정 수사해달라고 지시했습니다. 또 이 의원을 국정기획위원회 경제 2분과장에서 즉시 해촉하라고 했습니다. 강유정 대변인 발언 들어보시죠. 이재명 대통령은 차명거래 내부 정보 이용 등 이춘석 의원의 주식 거래 의혹과 관련하여 사안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 진상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공평무사하게 엄정 수사하라 라며 지시하셨습니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공약이던 코스피 5천 시대 개막을 위해 이 불공정 거래 척결 의지를 강조해 왔습니다. 지난 6월엔 대한민국 주식시장에서 장난치다가는 패가 망신한다는 걸 보여주겠다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의원의 차명 투자 논란이 불거지자 이 정부 정책 신뢰성에 타격을 줄 수 있는 심각한 사안이라고 보고 긴급 지시를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이 의원은 지난 4일 본회의 도중 휴대전화를 이용해 보좌관 명의로 주식을 거래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어젯밤 민주당을 탈당했고 민주당은 이 의원을 당에서 제명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국경제TV 유호성입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에서는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상대로 현안 질의가 진행됐습니다.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기준을 기존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낮추려는 세제 개편안의 반발 여론이 들끓는 가운데 신중한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세종 주재기자 연결합니다. 박승환 기자, 대주주 기준에 대한 질문에 구 부총리 어떤 답변 내놨습니까? 네,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듣고 판단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번 세제 개편안은 우리 주식시장의 밸류업에 목적을 뒀다고 강조했는데요. 정부의 2025년 세제 개편안은 주식 양도세를 내는 대주주 기준을 기존 종목당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낮추는 내용이 담겼죠. 구 부총리는 우리 국민의 투자 실태를 살폈다고 설명했습니다. 발언 확인하시죠. 평균적으로 한 5.79 종목을 우리 국민들이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50억씩 250억 수익에 대해서는 세금을 안 내는 그런 점도 감안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당은 성난 투자자들 달래기에 한창입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세제 개편안 관련 당내 의견을 대통령실에 전달했다고 했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시장 흐름과 소비자 반응을 유심히 지켜보고 있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주식 양도세 과세 기준을 50억 원으로 유지하자는 의견이 많은 걸로 전해지는데 조만간 이에 대한 결론이 나올 걸로 보입니다. 네,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글로벌 각국의 대미 투자금을 미국에 주는 돈이라고 주장하는 상황인데요. 우리 정부 입장은 어떻습니까? 네,
국무총리는 펀드를 어떻게 운영할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정해진 바가 없다고 말했는데요. 미국에 주는 돈이라기보다는 재투자 개념일 거라고 정부는 보고 있는데 투자 수익 90%를 미국이 가져간다는 주장에 선을 그은 겁니다. 추가로 농산물 수입 개방은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자동차 관세를 12.5%로 밀어붙이지 못한 것에는 송구스럽다고 말했는데요. 다만 특정 품목을 제외하고는 한국이 FTA 효과를 여전히 누리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우리 기업들의 미국 투자 유출 우려를 막기 위해서는 한국판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검토 중입니다. 이에 더해 미국에 들어가는 투자 설비에 대한 관세 면제를 요청하겠다고도 전했는데요. 이번 협상에서는 빠졌지만 다가오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농축산물 수입 확대나 온라인 플랫폼법 문제가 의제로 오를 가능성이 있는 만큼 미국과의 소통을 꾸준히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세종 스튜디오에서 한국경제TV 박성환입니다. 초유의 유심 해킹 사고 여파로 SK텔레콤이 부진한 2분기 성적표를 받았습니다. 위약금 면제와 과징금 이슈가 남아있는 만큼 하반기도 실적 악화가 불가피합니다. SK텔레콤은 AI 사업을 중심으로 반전을 꾀하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산업부 장슬기 기자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 기자, 이번 2분기 역시나 실적이 안 좋습니다. 예상보다도 더 안 좋은 것 같던데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SKT의 올 2분기 매출은 1.9%, 그리고 영업이익은 37.1% 각각 감소했습니다. 이 기간의 당기순이익은 무려 76% 줄어든 832억 원에 그쳤습니다. SKT는 유심 교체와 대리점 손실 보상에 대한 비용으로 약 2,500억 원의 일회성 비용이 발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SKT는 이 사고 이후에 전 가입자를 대상으로 유심 보호 서비스 무료 가입과 유심 무상 교체를 실시했는데요. 2분기 실적엔 이 2,300만 전 가입자가 유심을 교체할 것으로 가정하고 해당 금액을 모두 비용으로 인식했다는 설명입니다. 이 과기정통부의 행정 지도에 따라 50일간 신규 영업을 하지 못했던 점도 영향을 줬습니다. SKT는 이날 컨콜에서 올 6월 말 기준 가입자가 3월 말 대비 약 75만 명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본업인 이 무선통신 사업 매출만 371억 원이 줄었습니다. 여기에 SKT가 통신사를 이동한 가입자를 대상으로 이 위약금 면제를 결정하면서 신청 마감인 7월 14일까지 이탈수는 83만 명으로 확대됐습니다. 이 업계에서는 SKT가 오랜 기간 지켜왔던 점유율 40% 선이 2분기를 기점으로 무너졌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하반기 실적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이 SKT는 오늘 컨콜에서 유심 사고에 따른 영향이 올 하반기에 더 큰 폭으로 나타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재무 상황에 가장 큰 영향이 예상되는 것은 당장 이달에 이뤄지는 통신요금 50% 할인입니다. SKT는 지난달 이 위약금 면제 결정과 함께 5천억 원 규모의 고객 보상안을 발표했는데요. 통신요금 할인을 비롯해서 데이터 제공, T 멤버십 가맹점 할인 확대는 이달부터 12월까지 진행이 됩니다. 이르면 이달 말 확정될 것으로 보이는 과징금도 변수로 작용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상 이 과징금은 위반 행위와 관련 있는 매출액의 3% 이내에서 부과할 수가 있는데요. 지난해 SKT의 무선통신 매출이 12조 원 수준인 것을 감안하면 최대 3천억 원대까지 나올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 SKT는 올해 매출 전망을 17조 8천억 원에서 17조 원으로 하향 조정을 했고요. 영업이익 역시 구체적인 숫자를 밝힐 순 없지만 전년 수준을 하회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네, 그래도 최근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국가대표 AI 사업자에 통신사 가운데 유일하게 SKT가 선정됐는데요. 이게 카카오도 떨어진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AI가 SKT의 동아줄이 될 수 있을까요? 네, 지난 4일이었죠. 정부가 이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사업 프로젝트에 5개 정예팀을 좀 선정을 했는데요. 그중에 SKT도 포함이 됐습니다. 네, SKT는 유심 해킹 사고라는 악재가 있긴 하지만 이 AI 사업을 중심으로 반등을 꾀한다는 목표입니다. 이번 AI 사업에 선발된 팀은 총 240억 원 규모의 데이터 구매 비용을 지원받을 것으로 전망되고요. 특히 SKT는 네이버 클라우드와 함께 GPU 임대와 운영사로 선정이 된 만큼 정부가 지원하는 1,500억 원 규모의 GPU 매출도 향후 반영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SKT는 1,000장이 넘는 엔비디아의 최신 칩, 블랙웰을 기반으로 한 GPU 클러스터를 조성해서 개발사들에게 공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이런 정부 지원 측면도 있지만 무엇보다 기업 이미지 전환 효과도 상당할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간 통신 사업자 이미지가 강해 이 AI 분야에서 크게 각광을 받지 못했던 SKT가 AI 모델 사업에 있어서 반전을 노릴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입니다. 실제 이 SKT는요, 올 2분기 해킹 사고로 인한 영업이익 감소폭이 사실 40%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이 됐었습니다. 하지만 이 AI 사업이 성장하면서 일부 만회를 좀 했는데요. 특히 AI 데이터 센터 가동률이 높아지면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3.3% 증가한 1,087억 원의 매출을 달성했습니다. 또 지난 2월엔 아마존 웹서비스와 SK그룹 멤버사들과 이 울산에 AI 전용 데이터 센터 구축 계획을 발표한 바 있는데요. 울산 AI 데이터 센터를 비롯해서 서울 구로 데이터 센터까지 같이 가동률이 높아지면 2030년 이후 연간 1조 원 이상의 매출을 올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SKT의 반전 기대해 보겠습니다. 산업부 장슬기 기자였습니다. 쿠팡이 올해 2분기 경기 침체 속에서도 역대 최대 분기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주력 사업은 물론 쿠팡의 새 먹거리인 대만 시장의 성장세가 두드러졌습니다. 이지효 기자가 보도합니다. 쿠팡이 올해 2분기 12조 원에 육박하는 매출을 냈습니다. 1분기에 이어 역대 최고치를 또다시 갈아치운 겁니다. 영업이익도 흑자로 전환했습니다. 이번 실적에 효자 역할을 한 것은 대만을 비롯한 신사업입니다. 대만에 첫 발을 들인 2022년 4분기 1,806억 원과 비교해 매출이 9배 이상 뛰었습니다. 대만 시장만 떼어놓고도 매출이 직전 분기보다 54% 증가했습니다. 김범석 쿠팡 의장은 대만은 한국과 비슷한 궤적을 보인다며 장기 성장 잠재력에 대한 확신이 커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곧 계획된 적자를 끝내고 이익 성장 구간에 진입할 수 있다는 자신감입니다. 실제로 대만은 높은 잠재력을 가진 시장으로 꼽힙니다. 대만 소매 시장은 200조 원 수준이지만 이커머스 침투율은 11.5%에 불과합니다. 33.7%인 한국보다 현저히 낮습니다. 쿠팡은 대만에 한국식 로켓 배송 모델을 그대로 적용했습니다. 본업 역시 성장세입니다. 쿠팡에서 한 번이라도 제품을 구매한 고객을 뜻하는 활성 고객은 2분기 2,390만 명입니다. 최근 3개월간 대한민국 국민 절반이 쿠팡을 이용했다는 의미입니다. 앞으로 쿠팡은 인공지능 도입을 확대해 매출과 마진을 동시에 끌어올린다는 계획입니다. 김 의장은 자동화와 휴머노이드 로봇 등 AI가 쿠팡에 변혁을 일으킬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쿠팡은 수요 예측부터 배송까지 전 과정에 AI를 적용해 비용을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투자 전문 매체 모틀리플은 쿠팡에 대해 단순한 온라인 쇼핑몰이 아닌 AI 자동화가 이뤄진 물류 제국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한국경제TV 이지우입니다. 세제 개편안 충격으로 급락했던 코스피가 여전히 불안한 모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상반기 국내 증시를 주도했던 증권주의 투심도 급격히 위축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일각에선 한국금융지주와 미래에셋, 키움증권을 향한 투자는 오히려 긍정적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이번 세제 개편안 중 배당소득 분리과세 부문에서 적용 대상 기준을 봤을 때 배당 성향 25% 이상 요건이 신설됐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는 겁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고배당 기업으로부터 투자자가 받은 배당소득을 종합소득 과세세율 대상에서 제외해 분리과세하는 제도입니다. 만약 그간 대주주가 배당 소득에 대해 이렇게 45%의 세율을 내고 있었다면 배당 성향 적용 기준 25%를 맞출 시 세부담을 10%는 줄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특히 앞서 거론된 미래에셋과 한국금융, 키움증권 모두 대주주 지분 비중이 큽니다. 현재 각각의 배당 성향이 16%, 22%, 24%로 25% 기준을 맞추는 데 큰 무리가 없을 것이란 분석입니다. 즉 배당 성향을 조금 늘려 대주주의 세부담을 줄이려는 유인이 클 것이란 겁니다. 이렇게 배당 확대 기대가 모아지면서 이들 증권사 주가도 반등세를 보일 것이란 예상이 나옵니다.
물론 실적이 뒷받침되는 것이 중요하겠죠. 조금 전 한국투자증권이 증권사 최초로 상반기 영업이익 1조 원을 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코스피 5천 기대감 덕분에 위탁 매매 수수료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취재 기자 연결해 자세히 듣겠습니다. 정재훈 기자. 네, 한국투자증권이 2분기 잠정 실적을 통해 6,290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4% 증가한 수치로 당기순이익 역시 같은 기간 68% 늘어난 5,770억 원을 보였습니다. 올해 1분기에 이어 2분기까지 호실적이 이어지면서 한국투자증권은 국내 증권사 최초로 상반기 합산 영업이익 1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구체적인 사업 부문별 실적은 이달 중순 확전 실적을 통해 공개됩니다. 시장에서는 대선 이후 국내 증시 호황 영향에 따라 위탁매매 수수료 수익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바라봅니다. 특히 위탁매매 분야에서 국내 증시 비중이 높아 상대적으로 효과가 더 컸던 것으로 분석됩니다. 또 개인 고객 금융상품과 발행어음 잔고도 늘어나면서 전체 운용 수익도 개선된 것으로 평가됩니다. 증시 거래대금 증가로 대형 증권사들의 2분기 호실적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키움증권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0% 증가한 4천억 원, NH투자증권도 같은 기간 20%가량 증가한 3,200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습니다. 증권 대장주 미래에셋증권은 내일 오전에 2분기 실적을 발표합니다. 마찬가지로 증시 호황에 힘입어 2분기 영업이익은 같은 기간 30% 이상 증가한 3,500억 원대가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한국경제TV 정재용입니다. IPO 톡톡 시간입니다. 엑스레이 핵심 부품인 그리드 분야에서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는 JPI 헬스케어가 이달 코스닥 상장을 목표로 본격적인 공모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최근 수익성이 악화했는데 우호적인 정부 정책과 차세대 제품을 바탕으로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김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엑스레이 영상의 선명도와 정확도를 높이는 핵심 부품인 그리드. 세계에서 유일하게 알루미늄과 카본 두 종류의 그리드를 모두 생산할 수 있는 JPI 헬스케어가 독보적인 기술력을 바탕으로 코스닥 상장에 도전합니다. 세계 시장 점유율 40%를 차지하고 있고 매출의 60% 이상이 그리드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건강검진 가셔서 엑스레이 찍으실 때 이렇게 대고 찍지 않으십니까? 거기에 이 부품이 다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가 그리드를 필두로 해서 복합 기능을 갖춘 의료 영상 장비를 개발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 매출의 80% 이상을 해외에서 거두고 있고 독일과 미국, 중국, 이탈리아, 일본 등 80여 개국의 제품을 수출하고 있습니다. 2022년 처음으로 매출 400억 원을 돌파했지만 최근 3년째 비슷한 수준의 영업이익이 줄어들면서 외형 성장이 정체됐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코로나 때 약간의 좀 초과 수요가 있지 않았나 라는 좀 판단이고요. 두 번째는 작년부터 시작된 의료 파업이 저희 비즈니스에 좀 영향을 줬는데요. 저희가 국내에서 임상 자료라든지 데이터를 좀 더 많이 확보해서 수출하는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그게 좀 원활치 못했습니다. 이러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이동형 CT 등 차세대 제품으로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한편 소프트웨어 서비스 분야도 공략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생성형 AI를 활용해 불완전하게 찍힌 이미지 자료를 보정해주는 서비스 등을 구축해 병원과 동물병원 등에 공급한다는 구상입니다. JPI 헬스케어는 이번 상장을 통해 총 158만 주를 공모하며 공모 희망가는 주당 16,500원에서 2만 원으로 제시했습니다. 공모 예정 금액은 최대 316억 원입니다. 조달되는 자금은 경기 안산과 시와에 분산된 생산시설을 통합하고 50억 원 규모의 채무 상환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저희가 공장이 두 군데 있는데요. 이걸 통합해서 좀 관리 효율을 높이고 생산 캐파를 더 확장하고 이쪽에 이제 우선적으로 쓰일 거고요. 조금 더 여력이 된다면 약간 남아있는 차입금 이런 것도 좀 상환을 할까 그런 좀 계획이 있습니다. JPI 헬스케어는 7일까지 기관 투자자 수요 예측을 거쳐 공모가를 확정하고 오는 11일과 12일 이틀간 일반 청약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AI를 활용한 의료 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고 관세 정책 변화 등 외부 위협도 상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JPI 헬스케어가 시장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신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을지 시장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김채영입니다.
APEC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경제 협력뿐만 아니라 기후변화 대응과 식량 안보 강화 등 글로벌 공동 과제 해결을 위한 지속적인 연대와 협력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농촌진흥청 또한 기후위기 그리고 식량 안보 등 농업의 주요 과제에 대응해서 농업을 미래 산업으로 전환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